노 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숙 씨와 상기 씨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치매와 노년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놓치기 쉬운 치매 증상들을 조기에 알아차려 치료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mart Senior TV. 영숙 씨와 상기 씨 부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정년을 잘 마치고 나서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왔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 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할 거 없이 무척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남편 상기 씨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집에 우편물이 잘못 도착해 영숙 씨가 반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상기 씨는 영숙 씨를 의심하며 우편물을 보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었는데요. 영숙 씨가 나이 70이 넘어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해도 상기 씨는 집요하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처음에는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상기 씨의 행동은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영숙 씨가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연락을 해서 어딘지 확인하고 남자와 함께 있지 않은지 묻곤 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상기 씨는 술을 좋아해서 지금도 식사 때마다 반주를 하고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영숙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상기 씨는 자신은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병원행을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상기 씨는 말을 할 때마다 단어를 잘 찾지 못해서 왜 있잖아 등 횡설수설하거나 둘러대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급기야는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아파트 다른 동에 같은 층 집 초인종을 눌러서 이웃 주민이 연락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영숙 씨는 집요하게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상기 씨와 같이 사는 것이 짐같이 느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져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상기 씨는 어디 가서 그 남자와 재밌게 놀고 와서 집에서 누워만 있냐고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또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상기 씨처럼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방금 전에 한 행동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상기 씨가 치매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지만 바쁜 자식들과 상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노년기에 생기는 치매와 우울증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치매는 해마의 위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대뇌에서 저장하는 장기 기억은 초반에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됩니다. 상기 씨는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해마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위축도 발견되었는데요. 기억력 검사상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기 씨는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해마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위축도 발견되었는데요. 기억력 검사상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 장애, 혼동, 공간 지각력 장애, 진압력 장애, 이름대기 등의 언어 기능 장애, 계산 능력 저하, 판단력의 와해가 점진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치매를 말합니다. 전두엽은 뇌의 이마 쪽에 위치하는 부분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상기 씨는 오랜 음주와 흡연으로 전두엽이 상한 상태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치매에 전두엽 손상이 겹치면서 의심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의심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부정망상과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피해 망상이 있습니다. 전두엽에 손상이 오면 이전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영숙 씨도 자신이 치매가 아닌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MRI에서 해마의 위축이나 전두엽 손상은 없었고 기억력은 다소 저하돼 있었습니다. 검사상 치매 소견은 없지만 우울증으로 진단됐는데요. 우울증이 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해져서 방금 들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안심했는데요. 다만 젊을 때 발병한 우울증은 치매와 관련이 없지만 65세 이후 처음 발병한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모두 MRI 촬영으로 치매 검사를 했지만 뇌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환자와의 상담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치매 환자는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는 오히려 자신이 치매가 아닐까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치매인 환자들은 가족들에 의해 억지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인 환자들은 자신이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돼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해마 손상 여부인데 해마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이 떨어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노인 우울증에서는 방향 감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기 씨가 집 밖에 나갔다가 아파트 다른 동에 같은 층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치매 환자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노인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증상이죠. 때로는 치매와 우울증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망상이 나타나면 배우자가 매우 힘들고 망상의 내용이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황혼 이혼을 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환자는 젊을 때 성격이 더 강해지고 집요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환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설득해도 바뀌지 않아서 오히려 지치고 진이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치매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증상을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성격 변화, 초조 행동, 우울증, 망상, 환각, 공격성 증가, 수면 장애, 무감동, 무관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망이라는 증상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망은 치매 증상과 유사하지만 해질 무렵부터 무척 심해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것을 보거나 듣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뼈에 골절이 생기거나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흔히 나타납니다. 치매에서 발생하는 의심은 피해 망상의 일종으로 선망과는 다르고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상기 씨는 그동안 치매 증상으로 인해 혈압, 당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음주와 흡연은 더 늘었습니다. 그 결과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겠죠. 치매와 치매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영숙 씨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영숙 씨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남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세심하게 챙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상기 씨의 의심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무척 편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결국 두 분의 상태를 알게 됐고 자주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상기 씨는 담당 의사를 통해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인지 훈련을 지원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우울증도 호전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아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는 노틀담 수녀회 수녀들을 통해 알게 된 치매 예방법 연구로 유명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 자금을 받아 678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언어 능력이 노년의 인지 기능과 치매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연구에 참가한 수녀들은 모두 75살 이상으로 사망 후 뇌를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데도 서약했습니다. 스노든 박사는 수녀들이 쓴 글에서 단어 수가 풍부하고 어휘력이 유창할수록 치매에 적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20대부터 쓰기 시작한 수필과 일기를 살펴보았을 때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수녀의 80%는 나중에 치매에 걸렸지만 글의 어휘가 풍부한 수녀들은 10%만이 치매가 발생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적정 체중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남아있는 치아가 많을수록,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쓸수록 치매에 덜 걸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이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기 씨와 영숙 씨는 매일같이 가족 앨범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족 사진에 나온 사람의 이름을 맞춰보기도 하고 어디에 사는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눈이 어둡기는 하지만 책과 신문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책이나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서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토론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상 방지를 위해서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함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을 합니다. 상기 씨의 기억력은 더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고 영숙 씨는 기분도 좋고 의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매 증상과 진단 방법, 치매를 이겨내는 생활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해주세요. 스마트 시니어 TV 다음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